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태교학교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강남차병원 상과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임당검사, 즉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앞둔 예비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를 지나서 입덧이 가라앉고 식욕이 돌면은요, 많이 드시죠? 이제 중기부터 이제 몸무게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곧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체중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임산부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마르신 분, 이전까지는 전혀 나는 당뇨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임신성 당뇨 검사를 이제 앞두면은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당 검사를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말 그대로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에 이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특히 태반이 생기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당대사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산부 중에서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는요, 한 4% 내지 5% 정도입니다. 임신 연령이 자꾸 늦어지면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는 산모의 숫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자꾸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태반 호르몬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태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엄마의 몸속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억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슐린의 역할은요,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임신 전과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하더라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그게 임신성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신성 당뇨가 나타나는 시기는 20주 이후입니다. 그래서 태반이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24주부터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임당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태반이 성장함에 따라서 태반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는 게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당뇨병이 없던 사람이나 혹은 아주 날씬했던 사람들조차도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임신성 당뇨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과체중, 비만한 경우, 또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꼭 속합니다. 이전에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나 또 기형아나 사산아를 원인 없이 출산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수 과다증을 진단받는 경우에도 임신성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이도 관계가 됩니다. 35세의 산모거나 임신 중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고 특히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순 당질, 케이크, 빵, 하얀 빵들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많은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근데 아시아인 자체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어쩌면 다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를 모든 임산부들은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으로 임산부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당뇨병 임신과 그러면 임신성 당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뇨병은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요, 보통 소아기 때부터 발병하는 경우예요. 소아기나 아니면은 10대에서부터 발병하는 건데, 이런 당뇨병은요, 전체 당뇨병 환자의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드뭅니다.
이 병의 특징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는 세포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아요. 2형 당뇨병은요, 흔히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가족들이 어른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이 2형 당뇨예요. 전체 환자의 한 98% 정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은 어느 정도 분비가 되지만 양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그런 당뇨병이기 때문에 체중을 좀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을 잘하면은 또 그게 좀 힘들면은 또 정규 혈당제나 인슐린 치료제로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당뇨병 임신이에요. 이와는 달리 임신성 당뇨병은요, 임신 기간 처음에 시작되거나 발견되는 당대사 장애로 분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98%에 해당되는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원인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분만 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요,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지 않은 임산부들보다 한 10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요. 분만한 다음이라도 내과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주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검사를 많이 하죠. 24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 임당 검사가 바로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입니다. 왜 선별 검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단 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성 당뇨는 별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임산부가 지금 얘기 드렸던 선별 검사를 먼저 받아요. 그래서 고위험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진단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임당 검사는요, 일반적으로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시행하는데요.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할 때는요, 50g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 시럽을 먹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이제 피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식사하고는 관계없이 포도당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그 피 뽑은 그 혈 중에 포도당 농도가 140 이상이면은 일단은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우리가 100g 경구 당 부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50g 임신성 당뇨병 그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요, 마치 내가 임신성 당뇨로 진단된 것처럼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0g 그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받은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4명이 검사하면 1명은 50g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10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2명 내지 3명만 진단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임신성 당뇨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50g 그 당부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검사인 100g 경구 당부하 검사는요, 그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전에 시행합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검사 전에 최소한 8시간, 최대 12시간 전부터 물 위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해야 하는 금식 상태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복 상태의 혈당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g 그 포도당이 녹여져 있는 시럽을 천천히 마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 3번 피를 뽑아야 됩니다.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뽑고 그 검사를 하면 4번의 수치 중에 2번의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공복은 95고요. 1시간은 180, 2시간은 155, 3시간은 140입니다. 그런데 임신 시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초기 임신부더라도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그냥
식사와 관계없이 그냥 혈당을 뽑았는데 200 이상이 나오면은 굉장히 임신성 당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전문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검사에 임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원인, 영향,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내과 전문의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상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